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더라도 금감원의 지침대로 재해사망 특약의 2년 후 자살에 대하여 자살사망보험금을 여전히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지법 2014 가단 59281호, 2015 가단 521783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보험가입 2년 후 보험기간 중 휴일에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 보험금 지급 의무 여부,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약관 제13조 제1항 제1호가 이 사건 약관 제11조 소정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보험자의 면책 사유만을 규정한 취지로 이해하였다면,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 행위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애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제13조 제1항 제1호가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위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 제11조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제13조 제1항 제1호를 그 적용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무의미한 규정으로 보는 것과 다름이 없는 점, 오히려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 조항을 살펴보면, 위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 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위 제11조에서 정한 보험사고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위 단서에서 정한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 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할 여지가 충분한 점, 원래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 행위에 대하여는 위 제13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상법 조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게 되어 있어서 위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로서 의무가 있는 부분은 면책 사유를 규정한 본문 부분이 아니라 부책 사유를 정한 단서 부분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제13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 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위 제11조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위 제1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치거나 계약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 또는 고도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망인의 자살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 개시일인 1999년 2월 9일경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위 자살에 의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휴일 일반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쟁점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구상법 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보험금액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인 바, 이 사건 소가 보험사고 발생일인 망인의 자사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합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발생 이후 2005년 4월 18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자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5년 4월 19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관 제2조 제6조에서 정한 사망 당시에 책임준비금만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면서 피고들에게 교부한 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이라는 제목의 서류에는 위 책임준비금의 지급사유가 사망급여금으로 수령금액의 항목이 보험금으로 각 표시되어 있을 뿐인 사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해진 보험금이 정당하게 지급된 줄로만 알았다가 2014년 4월 9일경 금융소비자연맹이 언론을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 중 금융감독원이 2013년 8월경 실시한 ING생명 종합감사 시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 특약의 2년 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은폐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접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자신들도 원고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었음을 확인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로서는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금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 사건 약관 제1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면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약관 제1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들이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보험회사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등에서 정한 보험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었을 것이라는 피고들의 전적인 신뢰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시효 완성 전에 피고들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